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SM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어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소년이 더 멀리 팽개쳐 버렸다 이후에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야! 라는 구절이 더 있었는데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저희 이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사리꽃. 이거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게 들국화, 이게 사리꽃, 이게 도라지꽃. 여러분 지금 필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잠깐만. 이거 필기가 되네.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자, 사상 최초로 펜을 연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들국화. 이제 나오네요. 이게 사리꽃. 이게 도라지꽃. 이거는 생략법이 사용됩니다. 열거법이라고도 합니다.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밑줄 보랏빛이 좋아라고 했으니까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밑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랏빛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안 좋은, 약간 좀 공포, 우울, 불안감을 형성하거든요. 이거는 그쵸,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어요. 보랏빛 네모치세요. 근데 이 양상같이 생긴 노란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받듯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탄 보조기를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꽃 한 줌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쵸? 소년의 마음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산마루께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몇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별로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특별히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잘 나가는 풋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것도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이 생각이 난다. 일단 한 번 더 짚어드리지만 이 문장을 밑줄을 꼭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보랏빛이 좋아 라는 게 소녀가 실수. 소녀가 좀 그럴 거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고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그려지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밑줄을 조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뉘우친다라는 거는 소년이 점점 적극적으로 변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소년이 엄청 소극적이었죠. 막 소녀가 있어서 강 건너는 것도 무서워해서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갈 때 같이 따라갔었잖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맺혔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 입술을, 여기서 생채기는 여기 나오네요. 손톱 따위로 핥혀지거나 긁혀서 생긴 작은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고 송진, 여기서 송진가루는 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왜 노란색 끈적끈적한 액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작은 상처에다가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다음으로 칡덩굴 있는 데로 내려가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런 송아지였다. 아직 소의 콧구멍 사이를 꿰뚫어 끼는 나무 고리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굿비를 물체 사이가 썩 가깝게 이런 식으로 잡아쥐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탔다. 송아지가 꽁충거리며 돌아다닌다. 소녀의 흰 얼굴이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웨터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 되면 이들이 모두 합쳐져서 소녀가 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안고 있는 꽃이 상하게 되면 5월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소녀가 아프다라는 거를 암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중요하니까 밑줄을 좀 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하나의 한 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다. 너희 예서 못 들었느냐? 농구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형광펜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뭐를 뜻하냐면요. 바로 그렇죠. 사건이 이야기 흐름이라고 합시다. 사건 이런 거 가르치고 필기하세요. 반드시 이야기 흐름이 전환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떤 은하고 꼬지름을 들을 것만 같다. 이어갈게요. 살짝 안 보이시나요? 그래도 저희 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소녀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죄송합니다.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밑줄 소나기가 올라. 점점 비극적인 약간 살짝 불안함을 조성해준다라고 필기하십시오. 참 먹장구름이 한 장이 머리 위에 와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아니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평온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거야. 뭔가 살짝 불안한 거에 조성하는 거죠.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보라색으로 형광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아까 소녀가 뭐라 했어요? 보랏빛이 좋대요. 그러면 이제 소녀가 좋아하는 게 열리는 걸까? 소녀한테 좋은 걸까? 아니라고. 여기서 보라색이라는 것은 약간 보라색이랑 함은 불안감. 그리고 희망의 반대말이 뭐죠? 희망의 반대말. 불운.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는 거는 뭔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온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라는 건 비를 피할 수밖에라고 해석하시면 딱 알맞죠? 그러나 온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녀가 점점 아파요.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면 갑자구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한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면서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이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피할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밭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놓은 수수단 속을 뒤집어 보더니 옆에 수수단은 날라가 더 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러고는 소녀 쪽을 향해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선생님이 이 앞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까지는 불러오지 못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렇게 소년하고 소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수수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뒤에 이렇게 쓰는 거야. 비가 이렇게 내린다면 이해되셨죠? 이 상황. 자, 그런 소녀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소녀가 너무 미안하니까 소녀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소녀는 여기서 괜찮다고 했다. 소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소년의 마음.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짐을 졌다. 그 바람에 중요한 거 나오는데 선생님이 같이 들어왔나요? 가지고 왔나요? 아니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참 뭔가 좀 감정이입할 때 선생님이 갑자기 물 한 잔 끼워 앉았죠. 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막 가슴 아픈 이거. 아까 꽃묶음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꽃묶음 이꼴 소녀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아까 그랬죠. 꽃묶음이 망가지고 망가지면은 소녀가 위험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를 통해서 소녀가 지금 위험하다, 소녀가 아프다라는 거를 암시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고에 끼얹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 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저기 누구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순이 소리가 뚝 그쳤다. 밖이 멀게졌다. 수수한 속을 벗어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붓고 있다. 밑줄.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도랑 있는 곳까지 와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있었다. 빛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어피라고 하는 거죠. 소녀가 순순히 어피었다. 걷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년은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걸어있었다. 밑줄 치고 이거는 그냥 해석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날은 소녀의 모습이 배지 않았대요.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개울가로 달려와봐도 배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도 소녀는 주머니 속 흰 조약돌만 만지며 이거 저번 시간에 있었죠. 소녀의 마음을 소녀를 그리워하기 위해 소녀는 나름대로 이제 소녀가 뭐라 했지? 이 바보 하면서 조약돌 던진 거를 이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조약돌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개울가로 나왔다. 그랬더니 이쪽 개울뚝에 소녀가 앉아있는 게 아니냐. 자, 여기서 잠깐 여기 맨 처음 문장만 잠깐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쪽 소녀는 가슴부터 두근거렸다. 그동안 알아보게 소녀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말라 있었다 라는 겁니다. 별로 헬쑥해져 있었다. 그날 소나기 맞은 것 때문에 소녀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제 다 났냐. 아직도 그럼 누워있어야지.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그날 참 재밌었어. 근데 그날 어디서 이런 말이 들었는지 잘 지지 않는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 보고 가셔야 될 게 그냥 누워있어야지 했는데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 여러분 아프면은 쉬어야 됩니다. 근데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또 무리해서 나온 거야. 소녀가 또 한 번 실수를 한 거죠. 소녀가 분홍수에 또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있었다. 흙탕물이 묻어있었던 거죠. 밑줄을 조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년과의 추억의 흔적이죠. 소년과의 추억의 흔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음 달부터 출간하는 이거 자꾸 말하는데 말할 수밖에 없어. 너무 홍보하고 싶거든요. 한정로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소녀가 가만히 보조개를 떠올리며 이게 무슨 물 같니? 소녀는 수에도 앞자락만 바라다보고 있었다.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 건널 때 내가 엎인 일이 있지. 그때 네 등에서 오른 물이다. 소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땄다. 내일 제사 지내려고 대추 한 줌을 내어준다. 밑줄. 이게 뭐예요? 소년을 향한 그냥 펜으로 써야겠다. 소년을 향한 소녀의 마음인 거죠. 오케이, 소녀를 향한 소녀의 마음이다라는 거 정리하고 저희 조금만 더 가서 보도록 할게요. 대추 한 점을 내어준다. 소녀는 주춤한다. 맛봐라, 우리 종주 할아버지가 심었다는데 아주 나이다. 소녀는 두 손을 오그라들며 참 알두굴다. 그리고 저 우리 이번에 제사 지내고 나서 좀 이따 집을 내주게 됐다. 이사한다는 거죠. 떠난다는 소리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늘 헤어짐도 있는 법. 그 헤어짐 마음이 아픈데
헤어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녀는 소년회가 이사해 오기 전에 벌써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윤철시 손자가 서울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고향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게 된 모양이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소나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갔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소나기를 이 시간 안에 끝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지만 너무 소나기가 명작이고 너무 설명드려야 될 게 많아서 선생님이 일단 두 번째 차시까지 끈고요. 다음 시간은 진짜 결말.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딱 한 장 살짝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소녀는 과연 살 수 있을지, 소년과 소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또 다른 이제 갈래 소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